쉽고 다양한 공간 디자인 이야기, 공간사롱 한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 인테리어 회사 중에 가장 좋은 탑10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 탑10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후배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 어느 회사가 좋아요? 그 회사의 특성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느 회사가 좋은지는 뭐 랭킹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회사가 나랑 맞는지의 특성들은 그 회사의 조직 문화, 설계와 시공에 대한 특성들, 그리고 배경, 중요한 건 경영에 대한 안정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고 나와 맞지 않는 데를 가서 1년도 안 돼서 또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옮기고 취업을 새롭게 할 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랭킹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잘 집중해서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대한건축 전문건설협회에서 실내건축 공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시공 능력 평가를 합니다. 이 4가지 정도의 자격이 있으면 면허 신청을 해서 면허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기술 능력, 그러니까 자격증, 실내건축 자격증이 있는 사람 2명이 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야지 이 면허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면허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등록증이 나오고 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공 도급 순위 평가는 올해 반짝 잘했다고 해서 갑자기 순위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3개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에 실적,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등 이 4가지를 다 고루고루 잘해야지만이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1위부터 10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0위, 시공테크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1160억 정도로 그 전에는 22위였다가 10위로 굉장히 많이 뛰어올랐죠. 시공테크는 국내에서 전시 디자인 회사로는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 있는 전시장 박물관은 다 시공테크가 있고 시공테크가 모든 특허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1988년 올림픽 즈음에서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많이 하게 됐는데 88년에 설립을 했고 현재 169명 그 코스닥에 지금 등록돼 있고 그래서부터 앞에 사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조직도를 보면 전시, 뉴미디어 사업부, 해외 사업부,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직도를 봐도 이 전시가 굉장히 주가 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조직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직도를 보면 그 회사의 특성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보면서 여러분도 검색을 하면서 다른 회사를 볼 때 뭘 봐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테리어 사업부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 아니고 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시에 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한전 아트센터라든가 박대준 전시관 그리고 안산산업역사 박물관 등등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쪽에서는 주택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사무실 공사도 하고 복합타워라든가 예를 들어 호텔 앤 리조트 같은 경우도 간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시와 인테리어 쪽 외에도 이런 미디어 쪽 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물을 직접 만들잖아요. 직접 이 회사에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전시를 하는 디자인 어떤 그 컨셉들을 미디어까지 같이 해서 제작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특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 회사마다 이 5가지 스케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공테크는 디자인 쪽이랑 공사 쪽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경영진행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안정성도 기업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전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전시 시스템 자체가 인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는 점수가 좀 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국내 전시 1위다. 코로나 때문에 전시장이 좀 축소되고 향후에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를 한다. 인테리어 분야가 매출이 한 300억 정도입니다. 아까 1100억이었는데 그 매출 중에 한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인테리어 분야의 매출은 좀 약소하다. 전시 교육 미디어 분야 특화되어 있다. 코스닥에 상당되어 있는 회사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9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위는 대해건축입니다. 대해건축은 1300억 정도. 그래서 9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85년 일찍 설립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지금 탑10들은 거의 다 80년대나 90년대 초에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건설 경기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설립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223명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본부가 있고 인테리어 본부가 있고 수주영업본부, 공무팀, 경영본부 택 해가지고 예를 들어 기술적인 걸 지원해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설계본부야 인테리어 본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좀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조직표를 보면서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한남동의 9-1 요즘에 BTS가 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신세계 영등포점 그리고 한다지 서울 강남점을 했고요. 그리고 스타필드 한남 같은 경우도 해서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좀 다양성 있게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예요. 나름대로 8에서 9위 정도를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계속 좀 답보하고 있죠. 빅클라이언트는 롯데입니다. 롯데 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회사가 커지게 됐어요.
특히 주거 공간이 많이 특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고급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건축에서 나온 작품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분야에 굉장히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CEO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좋고 공사, 기업 가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발전 가능성과 CEO의 리스크적인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위 공개하겠습니다. 8위는 HDC 랩스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희 쪽에 있는 분도 잘 몰라요. HD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나름대로 주상복합을 만들고 그럴 때 자기네 회사 자체 회사 인하우스라고 하는데 자체 회사의 일들을 자기 자회사한테 일을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1700억 정도로 했고 19위였던 회사가 갑자기 8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나름대로 주상복합이다 이런 주거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갔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99년에 설립을 했고 인테리어 분야 쪽에서 한 45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여러 부서 중에 자회사로 돼 있고 그중에 이렇게 인테리어 사업 본부가 있어서 이쪽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가하고 알 필요는 없는 회사인데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다. 그리고 무늬만 대기업인 형이 좀 많아요. 그리고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전반적으로 좀 평판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7위 공개하겠습니다. 7위는 동일 인테리어입니다. 동일 인테리어는 1,800억 정도 평가액을 보이고 있고 6위와 7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설립을 했고 100명 정도의 직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조직도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돼 있죠. 재무, 설계, 공사관리 등등 어쩌고 저쩌고 한다. 설계팀은 1팀, 2팀, 3팀, 공사품질 이렇게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조직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과학적인 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오래됐고 전통적으로 이 동일이라는 데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많이 하면서 컸기 때문에 조직적인 어떤 디자인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거로 조직도로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작품들 자 롯데 시그널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주택 쪽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택 쪽 리테일 쪽 같은 경우도 주로 롯데일들 롯데를 다 쓰죠. 롯데일들 많이 하게 되고 호텔 같은 경우도 롯데 시그널 호텔부터 시작해서 파라다이스 호텔 등등 주택, 리테일, 호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가는 5가지 정도에서 보면 이 회사는 그냥 중간 정도 모든 게 그냥 모자람도 덜함도 없는 중간 정도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쪽 마켓시어 MS를 우리가 마켓시어라고 그래요. MS가 한 40%대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거죠. 국내 모델하우스가 100개 있으면 40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롯데 일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크게 된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6위 공개합니다. 6위는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건설. 아까 HDC 랩스처럼 롯데건설 역시 건설사죠. 1959년에 건립한 오래된 건설사입니다. 현재 50명 정도가 인테리어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1,800억 정도로 7위, 6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도 건설사 내부에 인테리어 사업부 본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이렇게 주상복합 같은 걸 할 때 이 내부의 인테리어 일을 그 회사에 인테리어 있는 본부에서 하면서 그 매출도 자기네가 직접 챙기는 거죠. 건설 쪽에 매출 챙기고 인테리어 쪽에 매출을 챙기는 그런 유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평가할 가치는 별로 없고요. 건설사다. 자체 프로젝트 일을 한다. 그리고 건축 인테리어에서의 롯데의 평판은 돈 때문에 좀 짭니다. 롯데가.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건설사에서 또 인테리어 면허까지 해가지고 갖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롯데일들을 할 때는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롯데일을 잘하는 회사는 굉장히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건설에 좀 집중하고 인테리어는 전문 회사에 좀 맡겼으면 하는 게 공간사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5위 공개합니다. 5위. 5위는 도양건축입니다. 1986년에 설립을 했고 159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 1,900억 정도. 그래서 5위를 왔다 갔다 이렇게 5위에서 1위부터는 거의 유사하게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쉽지 않거든요. 그 허들을 넘기가. 저희들 보시면 대표를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공사관리가 있고 기술본부가 있고 마케팅, 디자인본부, 경영지원본부 이런 식으로 보면 이 회사는 좀 기술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세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디자인본부가 또 가운데 있다는 거는 그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그렇다고 제가 이거는 제 사견이기 때문에 조직도상에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가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볼 때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작품들 을왕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있고요. 그리고 두산 타워 빌딩이라든가 분당, 여의도에 있는 현대, 더 현대서울 있죠. 여기도 두양뿐만 아니라 한 3개사 정도가 여기를 많이 했어요.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홀리데이인 홍대, 익스프레스 홍대점도 했고요. 두양을 평가해보면 발전 가능성, 디자인, CEO, 기업가치, 공사 여기도 한 5가지 스케일이 거의 그냥 똔똔 정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양 같은 경우도 국내 모델하우스 마켓시어를 30에서 40%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리테일, 호텔, 오피스
프로젝트 분야가 굉장히 좀 다양해지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균형 잡힌 회사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빅클라이언트는 신세계 일을 굉장히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순위가 많이 올라가게 된 배경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2세 경영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좀 겪고 있는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위 공개합니다. 4위는 삼원 S&D입니다. 1986년에 건립을 했어요. 193명의 직원 수를 두고 있고 여기도 3, 4위 정도 거의 비슷해요. 1900억 정도 4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조직도를 보면 영업 설계본부, 경영본부, 사업관리본부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좀 재미없게 돼 있어요. 여기도 더 현대사업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리테일 믹스드 존 해가지고 거기를 했고 호스피탈리티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롯데호텔, 서울 그리고 신화월드, 제주도에 있는 신화월드 같은 경우 신화 같은 경우도 이런 빅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랭킹 5는 무조건 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너무 규모가 크니까 어떤 한 회사가 우리나라 규모 정도가 되는 인테리어 회사 한 회사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이렇게 나누죠. 제주 신화월드 같은 경우도 5공구를 나눠가지고 5회사에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에버랜드에 있는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삼원 S&D에서 진행했습니다. 삼원은 예전부터 삼성 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계속 상위 랭커로 계속 돼 있었죠. 원래는 수장업체, 뭐 여러분들 수장이라는 게 우리가 벽지라든가 이런 분들 다 수장이라고 하잖아요. 수장업체로 시작하다가 이제 종합 인테리어 회사로 발돋움을 하게 됐는데 현재는 이제 리테일, 호텔, 테마파크 등 워낙 다양한 경험과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사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에 반면에 나머지는 그냥 평타를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사가 굉장히 강하다. 경험과 실적 때문에. 다음은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은민 S&D가 차지했어요. 2,300억 정도, 이제 3위 정도가 되니까 2,000억대가 넘어가죠.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몇 년 동안 98년에 설립을 했고 한 200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대표가 있고 사장 CSO라고 그래가지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밑에 이렇게 거닐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 전문 경영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기획팀, 마케팅, 기술지원, 설계본부, 해외사업부, 미국, 베트남, 중국, 사이판, 캄보디아, 스리랑카. 여기가 해외사업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삼성 디지털 센터 홍대에 있는 거 있죠? 여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엠베서더 호텔이라든가 그리고 하이인베스트 세큐리티 오피스 여의도에 있는 레디던스 공산화를 진행을 했고요. 은미는 디자인 좋고요. 공사도 좋아요. 그리고 CEO, 전문 경영인 체제로 했기 때문에 CEO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적고 기업 과제도 굉장히 높고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조금 지금 약한 걸로 좀 평가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나름대로 좀 내실 경영을 좀 합니다. 뭐냐면 다른 회사처럼 막 공격적으로 뭐 금액을 다운해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걸 별로 안 해요. 퀄리티 있는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직원들 고생되는 일들을 굉장히 조금은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실 경영을 한다. 은미는 원래 그 배경 자체가 LG그룹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LG그룹이 이제 GS랑 분리되고 그런 것들을 좀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독자 생존을 하면서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설계, 공사, 견적이 굉장히 균형감 있게끔 잘 돼 있다. 전문 경영 체제로 돼 있다. 그러나 1, 2위 그룹과 점점 그 갭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은민의 고민이지만 나름대로 은민 쪽에서는 우리는 뭐 1, 2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좋은 일, 클라이언트한테 잘 서비스하는 일로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2위입니다. 2위는 다원앤컴퍼니가 차지했습니다. 3천억이 이제 넘어가죠. 다원앤컴퍼니는 95년에 설립을 했어요. 374명을 직원이 있어서 국내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 중에 가장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다원은 다원 디자인으로 돼 있다가 조직을 4개 조직으로 시스템을 바꾸면서 다원앤컴퍼니로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4개 조직은 오피스 앤 리모델링, 그리고 시공, 그리고 주거 쪽, 그리고 커머셜 앤 전시 이 4개를 각각 독립채산제식으로 소사장제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이렇게 보실 때 보면 여기는 서비스라든가 서비스 에어리어 그리고 우리는 디자인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스테이지 1부터 시작해서 스테이지 6까지 나름대로 디자인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상암동에 있는 JTBC 헤드쿼터, 그리고 구글 사업, 안다제 서울 강남, 대전에 있는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그리고 페이스북 사업을 진행했어요. 참고로 다원은 제가 한 6년 정도를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5가지 측면에서 디자인이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조금 디자인에 비해서는 좀 딸리는 평가가 되고 있어요. 국내 오피스 디자인에서는 탑이다. 그리고 CEO 자체가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 디자인 경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에 맞춰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 분야의 유기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면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회사다. 마지막으로는 조급순위 1위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위를 말씀드릴게요. 1위요. 1위는 국보 디자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급순위 1위는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 이상을 독보적으로 국보가 계속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5천억이 넘죠. 5천억. 5,300억. 그래서 1988년 340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조직도로 보면 경영지원, 디자인본부, 엔지니어링본부, 가구본부, 견적, 외주, PT,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 설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도는 그렇게 크게 재미없게 돼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이제 그랜드 하얏트 제주가 있고요. 카지노, 파라나스 호텔 제주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SK 그 워크스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SKT T1 엔터테인먼트 아레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강남에 있는 나이키숍도 국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국보는 독보적인 1등이죠. 그리고 5가지 이렇게 보면 디자인 뭐 공사 뭐 다 좋지만 특히 공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거에 비해서 디자인도 많이 지금 올라왔지만 디자인이 아직은 조금 딸린다. 발전 가능성 지금까지 발전한 부분 외에 그 이후에 그 다음 발전 어떤 스텝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클라이언트는 삼성이었다. 국보 출신 자체가 삼성 일을 하면서 STND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보 사장님이 삼성 일을 하면서 삼성에 대한 어떤 시스템들을 많이 배워서 이 국보 디자인에 많이 지금 심어놨어요. 또한 CEO 경험 자체가 시공을 했던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분야에서 아주 단단한 기업 상장도 돼 있고 코스닥에 다만 이제 2세 경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변화할 건가 그 부분들은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자, 1위 국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10위 시공테크에 대해서 10개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국내 탑10 회사에 대해서 사실 그 뒷이야기들 있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이슈를 저희들이 발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좀 1급 비밀, 보안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중요한 부분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